국민의힘이 시작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가 곧 종료됩니다. 잠시 후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살았습니다.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대여투쟁 고삐를 놓지 않을 듯한데요. 할 것이고요. 지금 법안 한두 개를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한 해 만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분들께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알려야 한다. 무려 69박 70일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 1948년 출범해 대통령까지 배출했지만 결국 단판을 내리게 된 검찰. 검찰 개혁, 닻이 올랐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이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으로 헌정사에 기록될 한 장면이었다면 오늘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으로 후세가 기억할 것 같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오후 6시 23분에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돼서 종료가 되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후 6시 23분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의원들의 의결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언을 하면서 시간을 이른바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이 시작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하루를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역사와 국민의 요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이 거센 물결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라는 주장, 오래전부터 나왔던 주장입니다. 심지어는 2019년도에 지금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마저도 당시에 그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 검찰권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리시키는 것이 맞고 그 분리시키는 그 가장 첩경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는 방식, 이 방식을 통해서 완벽하게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내는 것, 이것이 첫 걸음이 될 것이고요. 오늘 잠시 후에 약 한 1시간 이내면 아마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목격하시게 될 텐데요. 저는 오늘 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는 이런 그 정부 조직법의 개편을 통해서 국민들에겐 피해가 없고 또 일정한 이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무소불위의 권능이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7시간 12분 필리버스터 역사상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는 모습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박상수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늘 법안 통과되면 특별히 이에 대한 대응 계획된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검찰청이 폐지된 다음에 민주당이 어떠한 특별한 대응책도 없이 지금 이 사안을 밀어붙인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검찰청 폐지 이후 민생에 있어서의 민생범죄 수사가 굉장히 약화되고 치안이 약화될 수 있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신동욱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69박 70일 최장 필리버스터도 현재는 검토되고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청 폐지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폐지가 된 다음에라도 69박 70일 동안의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 아마 국민들도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 법이길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보고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데타를 했다고 군을 없애면요 나라는 다음 날 망합니다. 쿠데타를 했다고 군을 없애고 경찰에게 국방을 맡기면 나라는 그 다음 날 망합니다.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고쳤을 생각을 해야지 검찰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모든 수사를 다 맡기고 지금 앞으로 공수처처럼 될지도 모를 중대범죄수사청에게 기대를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을 그저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밖에 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권과 공소권 등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지 그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96조에 따라서 검찰청은 행정조직으로서 법률로 폐지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다. 이 역시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라는 게 오늘 한겨레 보도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법률 전문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조현삼 변호사님, 이로써 위헌 논란은 조금 사그라들까요? 일단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과 관련돼서 국회를 지원하는 그런 조사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실무례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만큼 권위가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아니죠.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라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야 공이 입법 과정에서 입법조사처를 통해서 질의하고 회신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번 회신을 통해서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잦아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그 위헌성과 관련해서는 헌법 89조를 문제 삼곤 했습니다. 예. 헌법 89조를 살펴보게 되면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러한데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러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검찰총장이라는 그러한 지위에 대해서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에는 심의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모든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과 개편을 통해서 그 해당 정부의 그런 정책과 방향성 비전에 맞게 정부 조직을 개편해 오곤 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찰청 폐지도 그 연장선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론을 예. 제가 저 한겨레 기사의 거두절미된 맥락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라고 하셨는데요. 저게 서영교 의원실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왔는데 답변 전문이 어디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영교 의원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다 들어가 봤습니다. 전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저렇게 폐지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라고 하는 문장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하셨듯이 국회 입법조사처는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기관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지원하면서 리서치를 도와줍니다. 다만 헌법에 관해서 공신력 있는 해석기관인가 그것에 관해서 의문이 있고 세 번째로 입법조사처의 많은 보고서는 그 입법조사관 한 명이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했는지 전문을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걸 공개한 게 지금 서영교 의원실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신뢰성이 의문이 있습니다. 네 번째, 헌법 89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합동참모의장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89조 16호에 검찰총장과 나란히 규정되어 있죠. 이것을 과거에 명칭을 바꾸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1989년에 노태우 정부가 합동참모의장, 즉 합참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이것이 위헌 시비가 걸려서 포기했습니다. 2010년에 이명박 정부도 이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역시나 위헌 시비가 있어서 정부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헌법의 한 글자 한 글자는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앞으로 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서영교 의원실에 답변을 한 것은 맞고요. 한겨레 기사에도 나와 있고요. 다만 전문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저희도 추가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헌법 89조가 검찰청 폐지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한겨레에서 보도한 사실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야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사안입니다만 역사는 도도하게 아까 흘러간다고 김진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곧 오후 6시 23분이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될 것이고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바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1년의 유예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럼 유예 기간 동안에 연착륙을 시키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 TF를 구성해서 예. 총리실 산하에다 두고 거기에서 앞으로 이 검찰청이 폐지되고 행안부 아래에 중수청이 생기고 또 법무부 아래에 공소청이 생기는 이 과정들을 준비해 가겠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과정에서 제일 이제 그 핵심 쟁점이 될 것은 과연 그럼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또는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아마 이 부분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금 검찰청이 조직이 나누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피해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과정들을 지금 법무부에서 또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때 이 야당에서도 무조건 이것을 반대한다고만 해가지고 이 논의를 거부할 게 아니라 이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방식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방식인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보완책을 제시해 주시는 걸 역할을 다해 주십사라는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조윤삼 위원님. 그럼 검사와 수사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막연하게 궁금하거든요. 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정해진 바는 아니겠죠. 예. 지금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TF를 통해서 정해지고 논의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사와 수사관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공소청에 남아서 공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예. 아니면 수사청,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아마 다수의 검사들은 공소청에 남는 분위기 그리고 중수청의 경우에는 다수의 수사관들이 남는 것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율을 통해서 선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년 동안 이것 좀 정해야 되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려가 큰데요. 예. 검찰이 만약에 수사권,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 이런 게 다 없어지면요. 지금 1년차 검사가 만약에 검찰의 수사권이 10년 동안 없어진다면 11년차 검사가 돼도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 1968년에 최고인민검찰원이 폐지됩니다. 그러면서 조직이 다시 되돌아오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뒤에 문을 열었지만 중국은 지금도 공안, 그러니까 경찰 중심의 국가지 검찰이 힘을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변호사님께서도 뭐 변호사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법조 실무는 도제식으로 배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윗사람으로부터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는 거죠. 그런데 10년 뒤에 검찰의 기능이 복원되더라도 11년차 검사가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아래 연차의 검사들 수사를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까지 축적한 경제사범에 대한 노하우, 또 지능범죄를 수사하는 노하우, 나아가서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전수되지 못하고 사장될 겁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순간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러면 여야가 좀 마주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글쎄요. 오늘 이 발언을 보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한 4박 5일 정도로 계획을 짰던 필리버스터가 69박 70일이 될 거다라는 한 지도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비쟁점 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속 할 것이고요. 대다수의 의원들은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알려야 한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절박한 사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비쟁점 법안을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면 여러 가지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했을 겁니다. 민생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또 속으로는 아이고 정말 비쟁점 법안 올라오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수 의원님, 이거 당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내에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좀 싸울 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안수사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다음에 세모자
그 극단적 선택 사건으로 있었던 전세 사기 사건 이런 게 다 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이러한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폐지부터 하고 보자. 1년의 유예 기간만 둘 테니 그동안 보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나마 저희가 좀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나마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어떤 그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을 심의하겠다는 그거 하나는 이번에 개정안에서 뺀 것, 그거 하나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어서 69박 70일의 필리버스터가 있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 국가수사위원회는 물론 만들면 안 되는 조직입니다. 그 11명의 위원회가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국가수사위원회 안 만들겠다고 하는 입장이 언제 나왔습니까? 어제 아침 조간에 일제히 보도됐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수요일에 국회에 나가서 국가수사위원회 안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에 올리고 오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시켜서 결국에는 정부조직법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수사위원회 안 만들면 그러면 이 신청은 어디로 갑니까?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된 답이 없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붕만 그려놓고 기둥에 대해서는 설계도도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69박 70일이라는 게 사실 그냥 법안이 69개라서 하루하루씩 치면 69박 70일인데 이걸 그냥 신동욱 의원이 아침 라디오에서 선언적으로 말한 건 줄 알았는데 점점 이게 실현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방금 서영교 의원이 찬성 토론한 것처럼 민주당도 역시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국회가 마비가 될 것 같아서 여야가 뭐 단판을 지을 가능성, 뭐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해결을 못할 것도 없다라고 예. 보는데 그건 국민의힘에 달렸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69박 70일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저는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는 목리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단순하게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특히 오늘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께 알리는 모습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단순하게 정부 출범에 대한 발목 잡기를 넘어서는 것이다. 지금 69박 70일이라고 얘기하는 것 지금 4개의 쟁점 법안을 제외한 비쟁점 법안이 60여 개가 넘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다 지금 발목을 잡겠다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민생에 대한 파괴를 스스로 나서서 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그런 식으로 하고서 국민들의 지지를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비쟁점 법안이라고 본인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쟁점 법안이 뭘 뜻하는 겁니까? 결국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뜻이에요.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인데 그것을 지금 이 검찰청 폐지하는 이 법안 하나를 알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발목 잡는다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민생을 발목 잡는 걸 넘어서서 대한민국 민생 파괴범으로 지칭받을 수 있다. 그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잡혀 쓴 10초만 말씀을 10초요. 드리면은 예. 그 비쟁점 법안들을 그럼 먼저 하지 그러셨어요. 지금 다수당은 민주당이고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 비쟁점 법안들 먼저 하시고 검찰 해체법은 우리 사회의 더 폭넓은 토론이 가능하도록 조금 뒤에 하면 뭐가 큰일 납니까? 추석 전에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의 생각일 뿐이지 우리 국민들께서 광범위하게 동의하시는 바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16초를 쓰셨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생 법안을 투표하던 와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북 산불 특별법. 요건 이제 여야 이견 없이 사실은 민생을 위한 법안이죠. 말씀하신 대로요. 이걸 표결하는 과정에서 한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는 말을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어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느닷없이 악담을 한 것이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수에서 분명 찾기 바랍니다. 이거
송원석 국민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그 연설 중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그 막말 논란이 똑같이 떠오르거든요. 이거 뭐 당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적절한 발언이죠. 예. 부적절한 발언이고 저것은 호남뿐만 아니라 부산이 됐든 대구가 됐든 대전이 됐든 강릉이 됐든 어느 지역을 대입해봐도 명백하게 부적절한 발언 맞습니다. 본인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 차원에서 적절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호남에서 있었던 최근의 대형 참사 중에서 그 무안국제공항 참사에 대해서도 좀 민주당이 집권 여당답게 훨씬 더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진상규명과 사태 해결에 힘을 쏟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유가족들이 이번 주에 국민의힘에 와서 호남 출신 양양자 최고위원을 면담했습니다. 면담하면서 유족들이 정말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호남의 의석이 한 석도 없는 국민의힘을 찾아와서 왜 양양자 최고위원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울었겠는가 한번 민주당에서 자문해보시고 호남에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호남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도 더 앞장서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사 이야기를 꺼내셨지만 아무튼 호남에서는 불 안 나냐라는 걸 송원석 원내대표 사안이 있은 지 며칠 안 됐는데도 크게 말했다는 거는 글쎄요.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 발언인 것 같긴 제가 호남 합니다. 출신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말에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장애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동대구역에 모였을 때 이거 실효성 있겠어?라는 당내 목소리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정권 출범 초기에 발목을 잡는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의혹 하나 가지고 아주 정권을 다 뒤흔들었던 민주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당이 사실 어찌 보면은 제대로 싸울 수만 있다면 그때처럼 그런 의혹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검찰청 폐지, 사법부 독립 침해, 3,500억 불, 그리고 북핵에 대한 인정까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릴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은 집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윤선 위원님, 민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전략적으로 미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번 대구 집회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지지자 숫자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지난 2월경에 세이브코리아에서 주최했던 그런 집회보다 현저하게 적은 숫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이번 집회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추석이 지나게 되면 국정감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힘의 힘을 모아도 부족할 터인데 이렇게 외부에서 돌아다니면서 장외 집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월요일 이 시간에 이 장애 집회 소식은 저희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